6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2019년에 서울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6년이 지난 올해 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은 위법을 한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부채 사후 관리입니다. 당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전세금 6억 원.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린 2억 원 5년 동안 원금 상환. 은행 대출 1억 원. 본인 20년 모은 자금 1억 원. 이렇게 문제없이 집을 샀고 처음엔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자 직접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졌죠. 문제는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6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신고 소득이 거의 없었던 터라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다시 도와줬습니다. 부모 찬스를 쓴 셈이죠. 겉으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국세청은 이 부분을 예리하게 들여다봅니다. 국세청의 부채 사후 관리 시스템은 부동산을 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신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6억 원을 마련했다면 누군가 도움을 줬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부모님 지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했는데 그 사실이 국세청에 포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약 1억 8천만 원, 그리고 미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포함 총 2억 원 넘게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건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만 제대로 했더라면 불필요한 가산세 4천만 원은 충분히 아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자금 마련에 부모 지원을 받았지만 신고를 소홀히 한 탓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교훈은 단순합니다. 내 돈으로 집을 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걸리면 더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세무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그게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6년 전 어렵게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최근 세무서로부터 갑작스러운 자금 출처 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위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니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부채 사후 관리를 잘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 모든 내역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6억 원, 부모 차입 2억 원, 은행 대출 1억 원, 본인 자금 1억 원. 이렇게 구성된 내용이 모두 전산에 입력되고 상환 여부를 꾸준히 관리합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이 2억 원 부모님 차입금을 원리금 상환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 지 5년이 지나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려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대출이 안 되자 결국 부모님이 6억 원을 대신 마련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 누락이 발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와 가산세 포함 약 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을 비교합니다. 오른쪽 신고된 소득, 증여, 급여 등 공식 소득. 왼쪽 실제 부동산 취득, 차량 구매, 소비 지출.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보다 큰 소비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은 부모가 도와줬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구매 내역까지 추적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은 꼭 다음을 기억하세요. 부동산 취득 시 체크 포인트. 취득세 1세대 1주택 기준 13%,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포함 최대 3.5%. 추가 주택 구입 시 조정 대상 지역 내 8%, 비조정 지역 4% 8%. 일시적 2주택 규정 활용. 기존 주택 1년 이상 보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각 시 중과세 8% 대신 일반 세율 13% 적용. 이때 기준은 잔금일 기준임을 꼭 기억하세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 약 4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 계획부터 철저한 세무 준비를 해두시길 권합니다. 최근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매입하며 여러 가지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부채, 사후 관리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를 천천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취득세 감면 확인. 1세대 1주택 기준 13.5%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출산 양육 목적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중요 1세대 개념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배우자 자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 누가 주택을 소유했는지 꼭 파악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라면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주택을 취득,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중과세 8%가 아닌 일반 세율 13.5%로 적용됩니다. 둘째, 자금 조달 계획서 사전 점검. 부동산 계약 전에 꼭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세요. PCI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기준을 참고해 자신이 취득 가능한 금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 규모가 크면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 간 차용금이 있다면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세요. 필요하다면 혼인 출산을 활용한 증여 공제 최대 1억 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부채 사후 관리 철저히. 부동산 취득 이후에도 세무서는 지속적으로 부채 상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세요. 가족 차용금은 꾸준히 원금이자를 상환해야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은 신중히 관리하시고 무리한 대출 없이 능력에 맞는 부동산을 선택하세요. 차라리 일정 부분 증여를 받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가산세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무 준비 없이 부모 찬스만 믿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무리한 계획 없이 집을 사면 수년 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큰 세금을 물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취득세 감면 및 세대원 주택수 정확히 파악. 계약 전 자금 조달 계획서 직접 작성 점검. 가족 차용 금임 대보증금 등 부채 사후 관리 필수. 필요시 적법한 증여 활용으로 절세 대비. 노후에 큰돈 날리는 실수 없이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 자산 관리를 돕는 신뢰받는 조언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실질적인 절세 비법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